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3월 3일 대체휴일. 그런데 정인영은 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해야 돼서 하루도 안 빼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이나 대체휴일이나 정인영은 계속 갑니다. 저랑 같이 가면 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실력 쌓아가는 거 그거 맛들이고 멋이 나면 진짜 여러분한테 인생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바로바로 그날그날 한다 해서 큰 걸음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쌓아나가는 거 무섭습니다. 자, 오늘도 3월 3일 대체휴일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헌법 경찰 승진 문제 자, 헌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도 원리 법치주의 원칙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제 오늘 하면서 좀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해갖고 다른 프로그램을 잠깐 고치는 동안에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바뀌더라도 조금 보세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볼게요. 자, 3월 3일 경찰 승진 문제 포괄이행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포괄이행 금지원칙. 자, 포괄이행 금지원칙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포괄이행, 위임을 하는 건 입법부죠. 요거 설명 조금 정리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할 내용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포괄이행 금지원칙이라는 것은 헌법상 지도원리죠. 지도원리.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국민주권 원리고, 자, 국민주권이야 시원적, 근원적, 정당성의 근원, 정당성. 이거에 관한 근원이고, 시원이고. 하지만 이거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권이 자, 여기서 도출되는 거죠. 도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통치권을 도출하는 걸 이원화시켜서 대통령, 국회, 의원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국민이 뽑아요. 이렇게 뽑는 방법을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 원리 무조건 다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옆에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민주주의 국민의 뜻이라도 자유를 구속받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자유의 구속을 받고 자유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 원리를 세 번째 원리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법치주의 원리, 자, 국민주권 원리야 1조 2항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에도 자,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주권은 네, 자유민주주의 원리 여기 대통령 선거 자 67조 1항이라든지 요거는 41조 1항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선거권으로 24조가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요. 법치주의 원리요, 요거 대표적인 게 37조 2항이에요. 법률로서라고 해서 국가 공권력 행사에 관한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만 법률에 의해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서라는 이런 단어 속에서 법률보 이런 식으로 자, 근거 주문 여기도 많죠. 그런데 오늘 원칙은 법치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원칙이에요. 법치주의 원리 원칙이죠. 법치주의 원리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이렇게 법치주의 원리에서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발전했어요. 뭐 이거 발전 과정이나 이런 걸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한 법률에 근거할 것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는 형식적에 국한한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정당한 법일 것을 요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외 있는 법일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회는 이렇게 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입법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법률을 만들 때 장래를 향해서, 그 다음에 과거 정당한 신뢰에 있는 그것도 주관적 신뢰죠. 주관적. 정당한 신뢰에 있는 요 신뢰를 배려하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과거라는 측면과 장래라는 측면 모두를 만족시켜야만 그래야 법치주의 법률보로 제대로 만든 법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래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법률이 명확하게 되고 법률이 예측 가능성이 있게 돼야 되고, 과거의 정당한 신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법률을 담아서 이걸 뺏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신뢰만 보호해야 된다 해서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래서 신뢰 보호, 정당 신뢰는 보호해주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문제는요, 이렇게 장래 법률 명확성 예측 가능성인데 이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법률로만 했던데 점점 전문입법 보충 필요성이죠. 필요성 이거 필요성 요게 점점 증대함에 따라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가지고는 모든 기능을 다 못하니까 법률에 위임을 받아. 그래서 행정입법 같은 이런 법률에 도움, 자 한마디로 보충도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위임 입법을 해서 행정입법을 할 때 첫 번째 입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법부는 어떠한 내용이 위임이 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임을 잘해야 되고요. 행정부는 이렇게 나와야죠. 행정부는 그러면 입법을 위임했으니까 행정부는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한 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확한 법일 것을 요구합니다. 명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명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임을 통해서 법률을 만들 때는 입법부 역할 잘해야 되고요. 행정부 역할도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을 받아서 입법부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법부는 예측 가능성을 그래서 법률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해서 법률을 위임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해당 법률 조항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후 또 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당의 법률이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면 충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서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부는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 했을 때 이럴 때 명확성 원칙은 당의 법률 용어만 가지고 용어의 명확한 용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대신 침익적 영역은 수익적 영역보다도 조금 더 엄격성을 지키며 또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당의 법률 용어가 반드시 명확한 용어를 쓰지 않는다, 애매한 용어를 썼다 해서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신뢰보호에 관한 소급입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장래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되니까 객관적 측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주관적 신뢰에 대한 주관적 측면 이 모두를 만족해야만 법률 원칙은 반하지 않는다. 헌법에 부합한다. 헌법 원칙에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포괄 위임은 안 됩니다. 왜?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포괄 위임이 가능한 건 전관 또는 조례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 전관이나 조례는 자치입법으로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침익적 내용을 만들 때는 위임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포괄 위임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개별 구체적 위임. 따라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옳은 집을 골라봐라. 1번 입법의 위임은 법률로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맞죠? 개별 구체적. 근데 그 입법의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확성은 침익적 영역은 조금 더 엄격히 요구하고 수익적 영역은 조금 완화된다.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1번은 틀린 지문. 두 번째 헌법 75조 시행령이라는 행정입법 또 95조는 이거는 시행규칙, 행정입법, 그래서 위임입법, 예측 가능성. 여러분 예측 가능성은 법률의 역할이죠. 법규명령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벌써 틀렸죠. 법규명령의 내용으로부터가 아니라 법률의 위임,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의 내용이 명확히 이거는 시행령의 내용이 명확히는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명확성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부. 따라서 위임입법의 포괄성 문제는 해소된다. 여기 위임입법을 포괄적으로 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 입법부의 역할을 묻는 건데 입법부의 역할에 행정부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문제로 해소된다 그러면 안 되죠. 명확성 원칙은요, 행정부가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한 용어 선택을 하라는 거고, 하지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입법부 역할에서 입법부가 개별 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충분히 입법부 법률에서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뜻하는 거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 역할을 서로 섞어놔서 2번도 틀린 지문 해소되지 않습니다. 3번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 유독 그 회사 그 전문
전문학원 출신자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 그렇다 해서 운전 전문학원에서 막 술 한잔 먹고 운전하세요, 막 들이받으세요, 이렇게는 안 가르치죠. 아니 교통사고 비율이 유독 많다 해서 초과한다 해서 학원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하겠다? 도대체 운전 전문학원에서 자 가르치는 것과 인과관계도 문제고, 또 교통사고가 어떤 교통사고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의 법률만 가지고는 대통령에 규정될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의 범위의 것이 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을 보아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가 없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법률의 전후조문, 법의 취지, 모든 것을 고려해봐도 당의 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임하고 어떤 범위까지의 교통사고인지 알 수가 없더라. 그럼 예측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인가,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침해됐다 해서 위헌 결정 받은 판례. 3번이 그래요. 적절한 건 맞네요. 4번 긴급자동차 본래 긴급한 용도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전용도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러니까 킥 배달하시는 분들 못 올라가요. 긴급자동차나 비상시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비상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15조 3항 단서 전용차로 설치 목적이나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라든지 또는 긴급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위반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었어요. 자, 어려웠죠. 예, 조금 더 구체적인 묻는 문제. 여러분들 이쪽 파트는 잘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입법부 역할은 예측 가능성에 근거해서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해라. 포괄 위임하지 마라. 이건 입법부 역할이에요. 행정부 역할은 위임 범위 내에서 법률 용어 선택을 명확하게 해라. 그래서 명확성 원칙. 그건 행정부 역할이고요. 포괄 위임을 하지 마라. 이건 입법부의 역할이에요. 명확성 원칙을 준수했다 해서 입법부 역할을 완전히 다 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죠. 행정부가 위임 범위 내에서 법률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명확성 원칙에 반했어요. 그렇다 해서 위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포괄 위임하고 행정부의 역할하고 행정부의 명확성하고는 서로 명확성이 잘못 선택 용어를 했다 해서 포괄 위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입법부의 역할과 행정부 역할 구별하셔야죠. 이 두 가지 파트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조금 판서 방식이 좀 프로그램이 좀 달라졌지만 기존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새롭게 한 주 시작해 봤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대치일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